지난 10월 28일 한 여고생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5%,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긴 수치였습니다. 꿈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18세 소녀의 유족과 친구들은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유가족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본보기가 생겨야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의무적으로 1년은 징역을 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이 청원을 올린 날은 공교롭게도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고 윤창호 씨의 사고 지점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도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평생 운전면허 취득 못하게 해야 한다. 음주 사고 낸 운전자는 살인죄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진 건데요.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중입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고 할 만큼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도 무용지물인 걸까요? 스튜디오에서 짚어봅니다. 네, 박철민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사연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음주운전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이 여고생의 사연을 들었는데 참 18세예요. 네, 이분은 또 무슨 일입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또 연말이라서 송년 모임 많으시잖아요. 또 그러면 음주운전 하시는 분 혹시나 계실까 봐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민생사건 사고 스탑. 네, 화요일의 남자 시민안전지킴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네. 안타깝습니다. 오늘 네. 아침에도 박사님이 자주 나오시는 YTN을 제가 틀어놓고 보다 보니까 대형 트레일러가 운전해갖고 차 4대를 연금 받았더라고요. 도대체 뭔 놈의 아무튼 술과 운전은 상극이잖아요. 절대 반대로 하면 그럼요.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윤창호법 우리가 이제 방송 2번 했었잖아요. 네네. 한 번은 제1윤창호법, 제2윤창호법 그래서 순차적으로 강화됐는데 조금 줄어들었다고 들었는데 끔찍한 사고는 여전하다니까 상황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첫 번째 윤창호법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형량을 올리는 것이고 그 형량을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고 3년 이상으로 그렇게 올렸는 게 첫 번째 윤창호법이고 두 번째 윤창호법은 이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으로 낮추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어떤 윤창호법이 이제 시행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음주운전과 사망사고의 수치를 보면 통계적으로는 분명히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 떨어진 부분도 그래프에 나오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사망사고는 윤창호법 시행하고 난 다음에 2달 동안 약 65% 이상이 줄었고 그다음에 2019년 음주사고 사망자 감소율을 보면 약 33.8% 정도 줄었기 때문에 고 윤창호 분의 그 사망이 헛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분명히 음주운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지속시킬지 그래서 윤창호 군을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기억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끔찍한 사망사고나 대형 참사가 여전하다면 우린 다행이다.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럼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요. 네. 뭐 처벌 기준이 강화됐으니까 뭐 사고 건수가 줄었다라는 건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좀 어떻게 음주운전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뭐 2번, 3번 말씀을 올렸지만 음주운전을 할 때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주를 뭐 2잔, 3잔 먹어도 나는 집에까지 안전하게 갔기 때문에 아이고, 네. 이번에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시는데 네. 착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착각이 그 운전하시는 분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처벌할 수 있는 것. 아까 그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에 보면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 사고 나지 않으면 2년에서 5년 그렇게 징역형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단순히 형량을 살게끔 하는 게 아니라 실형을 받든 집행유예를 받든 벌금을 받든 반드시 음주운전은 병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와 법원은 반드시 여기에 부수명령으로 그 치료를 조금 받아서 그 치료가 확정되었을 때 그것이 좀 더 이렇게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느냐. 단순히 징역을 살려본들, 집행유예를 해본들, 벌금을 주본들, 음주운전을 다시 하게 되면 그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위험은, 시민의 생명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치료 처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예, 아무튼 뭐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거나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 참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본인에게도 남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특히 50일간 연말 이제 술자리 잦아지면서 1만 명의 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는데 1만 명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게 윤창호법 취지가 이렇게 되면 고인께서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는 술을 조금이라도 드시면 어차피 피곤하니까 대리기사님을 부르시자. 그러면 잠깐의 고용 창출도 되고 대리기사님 부르는 게 옛날에 뭐 귀찮다는 분들도 있고 오래 걸린다는데 안 그래요. 요즘은 어제 우리가 맞아요. 대리기사님들로 했는데요. 20만 명이 넘는 대리기사님들이 한 푼이 더 벌려고 지금 기다리시고 또 무슨 시 대리갖고 요즘은 플랫폼으로 약간만 몇 번만 클릭하면 그냥 이러면 그 술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 앞에서 연락 주시잖아요. 그럼 몸만 가면 되는 건데. 아무튼 짜증이 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50일간 10,000명 정도 적발됐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게 위험운전 단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일간 단속을 했는데 약 11,275명. 11,200건.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94% 정도가 음주운전자. 였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운전 중에 여전히 90% 이상이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 윤창호법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청원이 올라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형량을 올리는 건 일정 부분 분명히 범죄를 막는 데 효과가 있지만 종국적으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대물적 강제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 재산인데 왜 뺏어가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음주운전에 제공된 차량이라면 그 차량을 몰수하는 제도도 필요한 것이고 음주가 안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동이 걸릴 수 있는 사실 이번에 특정 그 자동차를 보면 이제는 운전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동차 문 올려줘 이러면 그냥 문이 올라가는 그런 광고가 나오는 특정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의 호흡을 통해서 분명히 이 자동차 안에 그런 음주 추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은 분명히 저는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술은 대한민국에서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주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두 가지가 필요해요.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운전자의 지문을 확인해서 내가 이 자동차의 주인이다. 딴 사람이 돌아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좀 시동이 걸릴 수 있는 이런 좀 과학적인 AI 시대, 4차 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자동차 회사에서 좀 만들어주시고 국가에서도 좀 도입해 주신다면 정말 이런 18세의 어린 학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을 펼쳐나가는 시점에서 그런 어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 마음이 아프지 않지 않을까.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선택적 의무가 아니라 당위적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국가가 기민하게 좀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또 전공이 약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데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거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도로교통공단 그 윤종기 이사장님을 몇 번 뵀는데 안전에는 비용이 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본인도 국가도. 그래서 실제 그 기술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의무화하면 비용이 일부 들지만 그러니까 비음주 확인 후 운전 장치 기술도 있다고 제가 그러니까 이거 약간 우리 그 뭐죠 에어백처럼 필수 장치. 그러니까 에어백도 옛날에는 필수가 아니었는데 필수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민생연구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사실 이 피해자분들이 당하는 이 경제적 부담, 고통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니까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치료비, 수리비 이 드는 비용이
금액이 사실 합의금 보상금보다 훨씬 많다고요. 이거 좀 부당한 거 아닌가요? 사실 뭐 저는 피해 보상은 반드시 국가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보험회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피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회사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 규칙에 보면 대물적 사고면 300만 원, 대인적 사고면 300만 원, 대물적 사고면 100만 원, 토탈 400만 원만 내면 아무리 큰 손해가 났다 할지라도 가해자는 그냥 그거로부터 오케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난 사람 입장에서는 나 400만 원만 내면 1억이 됐건 2억이 됐건 보험회사가 다 해주는 거야. 결국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 보상을 보험회사가 했을 때 첫 번째 문제는 그 보험회사의 어떤 재정이 열악해질 수 있어서 다른 선량한 보험자에 대한 보험비가 올라간다는 문제, 도덕적 해이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가해자도 당연히 난 400만 원만 내면 나 아무리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고 났을 때 나에겐 책임이 없는 거야. 그 보장 한도 내까지 보장받는 거야. 라는 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외국에 있는 대만이라든가 영국의 어떤 법제를 좀 통해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보험, 좀 죄송합니다. 이걸 보험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화내실 분들이 많고 인터넷에 댓글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음주운전은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안 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이 들었다 할지라도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그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즉 보험회사가 선제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난 다음에 그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그 보상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면 가해자도 무서울 거잖아요. 내가 2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나가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음주운전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험회사와 그다음에 국민들 각계의 어떤 시민사회가 합의를 이루어서 적어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험 범위에서 보장 범위를 좀 제외하고 그 보장 범위는 먼저 보험회사가 갖고 난 다음에 그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전액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마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그 음주 미약인 해가지고 버스 기사님 아예 그 노선 버스 16대나 줄이게 만들었던데 이 단호한 조치잖아요, 나름대로. 네네네. 그럼 회사는 이제 엄청 손을 볼 텐데 후회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음주운전 예방을 왜 미리 꼼꼼히 체크를 안 한 거. 못했나. 근데 네. 진짜 영국, 대만이 음주운전 가해자는 피해 보상비 전에 네네. 설령 보험사가 내줬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그렇죠. 당하니까 네네. 이건 겁이 나서라도 안 하겠는데요. 네네네. 요 제도적으로 한번 논의를 제3의 음창호법이라고 하든 아니면 최근에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의 이름을 고인의 이름을 붙이던 그렇죠. 이건 예, 논의 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예방 정책 등을 총동원해서 음주운전하면 그냥 인생 끝난다라는 걸 네.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꼭꼭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대리기사님들이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이 추운데 맞아요. 한 푼이라도 더 버시려고. 큰 돈도 아니잖아요. 대리기사비 만약 몇십만 원 나오면 얘가 2만 원, 3만 원이면 대부분 맞아요. 이용하시거든요. 네네. 대리기사 이용하시죠. 네, 간곡하게 대리운전 부탁드립니다. 꼭 전화하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민생사건사고 스탑! 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TV 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 유튜브도 많이 봐주세요.